안녕하십니까 학생 여러분. 오늘은 회계원리 4주차 두 번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시산표, 수정전 시산표와 수정분계에 관한 내용입니다. 수정전 시산표와 수정분계. 회계원리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난이도가 꽤 높은 영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노력과 좀 집중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여기 나오는 이 내용들은 지금 현재 우리가 원격 강의를 하다 보니까 주 교재 선정이 늦어지고 있고 지금 좀 홀딩된, 즉 늦춰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신에 또 장점으로 본다면 다양한 좋은 교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회계원리라는 것이 회계학의 기초 과목이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는 내용은 타 대학에 계시지만 이효익 교수님과 공저한, 여러분이 공저해서 만든 RFRS 회계원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내용을 많이 담고 있고 회계원리 교재 중에는 좀 괜찮다고 평이 나 있는 그런 교재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신영결 또는 노준하 교수님의 밀레니엄 회계원리라는 그 책의 내용을 중심적으로 제가 이렇게 정리하고 또 제공되는 어떤 슬라이드를 이용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효익 교수님의 어떤 책에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과 한번 강의를 할까 합니다. 회계순환과정이라는 것은 이미 여러분이 여러 번 제 수업을 통해서 개념을 들었죠. 그죠? 회계가 최종적인 어떤 목적지는 재무제표죠. 재무상태표 또는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는 것이 회계의 목적이지만 그러한 회계의 목적이 바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고 먼저 기업에서 회계와 관계된 거래가 발생하고 그러한 거래에 등장하는 어떤 키워드를 계정이라고 부르고 그런 계정을 차대변에 기록하는 방식, 즉 분계법칙에 따라 적고 각 계정의 잔액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분계에 나오는 그러한 계정별로, 분계에 나오는 계정별로 T 계정을 만들어서, 그죠? T 모양으로 왼편에 분계에서 나오는 경우는 왼편에, 오른쪽 대변에 나오는 경우는 오른편에 이렇게 옮기는 기능을 우리는 정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배우는 것은 바로 이 정기가 끝나면 각 계정별로 잔액이 이제 확인이 되겠죠. 현금 계정에 차변금액 합친 것과 대변금액 합친 것을 빼면 바로 그게 그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의 잔액이죠. 그런 식으로 모든 계정의 잔액을 한눈에 보기 좋도록 모아놓은 표를 우리는 수정전 시산표라고 합니다. 그런 수정전 시산표의 내용이 마무리가 되면 우리는 뭐가 좋으냐? 바로 모든 계정의 잔액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나면 기말 정도에 가면은 이제 원계정이라고 부르는 최초의 계정이 되겠죠. 그죠? 기중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분계가 이루어졌던 계정 중에 일부 계정들은 시간적 차이 또는 여러 가지 어떤 내용의 변화 때문에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수정분계입니다. 그런 수정분계가 끝나고 나면 이제 몇 단계를 거치면 재무제표가 작성이 됩니다. 방금 설명드렸던 회계순환과정을 다시 한번 시각적으로 표현하면 슬라이드와 같이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죠? 모든 회계순환과정은 1월 1일 당해 회계연도가 시작되고 그러면 이제 연속해서 여러 가지 회계 거래들이 발생하겠죠. 그죠?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에 영향을 주는 기업의 경제적 활동이 발생하고 그러한 어떤 거래의 서사적 내용을 차변과 대변이라는 분계 법칙에 따라서 자산 계정은 차변에 적으면 증가, 대변에 적으면 감소, 이러한 내용에 따라서 분계를 하고 그 다음에 각 분계에 나오는 차변이든 대변이든 분계에 나오는 계정별로 차변에 몇 번 나왔는지 대변에 몇 번 나온지를 일목 요약하게 정리해서 각 계정별, 그럼 현금 같으면 현금의 계정의 잔액, 또 매출채권 같으면 받아야 될 매출채권의 어떤 계정의 잔액, 또 부채 같으면 또 부채 차입권 같은 경우 이 대변이 증가죠. 부채는 반대로 자산하고 부채의 어떤 잔액이 얼마인지 이러한 것들을 이제 한눈에 보여주는 계정별로 그게 정기입니다. 일종의 T 계정이라고 제가 부르죠. 그 다음에 그러한 어떤 계정별로 정기가 완성되면 그 계정을 전부 한눈에 한 표에 다 모을 수 있겠죠. 그죠? 보기 좋게. 그걸 바로 우리는 수정전 시산표라고 합니다. 수정전 시산표가 만들어지고 나면 이제 최초의 분계 2번에 분계장에 기록된 내용 중에 일부 내용은 수정이 필요합니다. 시간적 차이 때문에 또는 상황 변화 그런 걸 뭐라 부르냐? 수정 분계라고 합니다.
분계 순위가 당연히 또 정기해야 되겠죠. 그죠? 이러한 과정을 거치고 나면은 어느 단계쯤 가면은 재무제표가 완성이 됩니다. 재무제표 작성 이후부터는 아마 6주차 또는 뭐 늦어도 7주차 아마 수업 정도부터 아마 이 부분이 다뤄질 것 같고, 이번 4주차 두 번째 수업과 5주차 또는 길게 보면 6주차 수업은 아마 수정 분계가 아마 중점적으로 여러분의 학습 목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산표 형식을 한번 볼까요? 시산표는, 여기 시산표는 수정 전 시산표입니다. 그렇게 아직 수정 분계가 반영이 안 된, 그래서 수정 분계를 하기 직전, 시산표인데, 클리닝 팩토리라는 어떤, 뭐, 이렇게, 세탁을 주로 옷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세탁업을 서비스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라고 가정하고, 2000X7년 9월 30일 현재 기준으로 그 날짜를 현재로 보고 보니까 분계 정기한 내용을 다 정리해 보니까 이 기업의 현재 현금 매출채권 소모품의 잔액은 44만원, 16만원, 10만원 이렇게 나온다는 뜻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 기업의 어떤 부채 계정의 잔액, 미지급금, 차입금 요 두 가지가 부채입니다. 부채 계정의 잔액은 대변 쪽에 2만원, 20만원. 그럼 여기서 원캐션. 이 현금 매출채권 소모품의 잔액은 왜 차변에 나옵니까? 그것은 바로 분계 법칙 때문이죠. 그죠? 모든 자산 분계는 차변에서 시작해서 대변으로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그러면 차변의 금액이 다 사라지면 0이죠. 뭐 돈이다 보니까 마이너스는 있을 수 없으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차변의 현금이 쓰고 대변 쪽으로 그리고 또 남는 게 있으면 그게 바로 잔액이 되는 거죠. 매출채권은 이제 받을 권리니까 이게 처음 매출채권이 생기고 나서 뭐 일부 받았면 대변에 가겠죠. 그죠? 그 금액만큼. 그럼 끝까지 9월 30일 현재 기준으로 못 받은, 매출을 하고도 못 받은 채권 형태의 어떤 권리. 그게 16만원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기업이 갖고 있는 소모품이 한 10만원 정도 있고, 그죠? 자, 그러면 이 차변 쪽에 잔액이 나오는 계정들은 크게 보면 자산, 현금, 매출채권, 소모품.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죠. 차변에서 시작하는 거. 비용 계정들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임차료, 급여, 운반비. 이러한 어떤 비용 계정들도 전부 차변에 잔액이 적히게 됩니다. 또 반대로 대변에서 시작해서 차변으로 이렇게 마이너스 되는 계정이 크게 세 가지가 있죠. 부채, 자본, 그 다음에 수익 계정들. 그래서 이 슬라이드에 나오는 그 내용을 기준으로 본다면 미지급금, 차입금은 부채, 자본금은 힌트가 있죠. 자본. 그 다음에 용역 매출, 힌트가 있죠. 매출이라는 말,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수익 계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변에 잔액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항상 금액이 양쪽이 맞아야 되죠. 왜 그렇습니까? 분계에서는 차대변의 금액이 같은 금액이 적히잖아요. 그죠? 하나가 원인, 하나가 결과. 그러다 보니까 이 분계의 내용들이 차변과 대변을 다 합치면 당연히 같아야 되죠. 차대변이 같은 금액이 매번 이렇게 분계할 때마다 나오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시산표 작성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 분계의 내용이 혹시 오류가 있는지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시산표 작성을 할 때 이 차변과 대변 금액을 대서 일치하지 않으면 무엇인가 중간에 분계라든지 정기 중에 하나 잘못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자기 검증 기능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래서 시산표 작성의 목적은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크게는 세 가지 정도로 저는 생각합니다. 계정별 잔액을 한눈에 보여주는 것. 또 양쪽 차변 대변 금액이 당연히 일치해야 되겠죠. 그죠? 차변 대변 분계에서 금액이 항상 현금 10만원, 뭐 대변의 자본금 당연히 10만원이죠. 그런 식으로 차변과 대변의 금액을 각각 냈을 때 동일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 원리가 분계이기 때문에 역시 시산표 작성을 통해서 우리가 분계를 제대로 했는지 확인도 가능하고, 시산표를 작성하는 순간 이 재무제표 작성이 매우 쉬워집니다. 자, 그러한 용도가 있습니다. 시산표는 금방 말했다시피 오류를 발견하는데 아주 유용하다는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이 오류를 발견하기 유용한 이유는 바로 분계에서 그러한 어떤 규칙이 마지막 시산표까지 이렇게 연결돼서, 즉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일어나기 때문이죠. 회계는 분계를 이해하는 순간 전기는 이해가 반 정도 됐다고 보시고, 또 분계 전기가 되면 시산표, 수정전 시산표는 거의 자동 이렇게 편하게 여러분이 작성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셔도 뭐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시산표 구성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산표라는 것은 차변과 대변의 계정별 잔액을
계정별 잔액을 차변 쪽이나 대변 쪽에 적는 그 표를 시산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표를 통해서 우리는 그 기업이 이제 경제적 사건에 등장한 계정의 종류, 아까 이해 같으면 현금, 매출, 채권, 소모품, 미지급금, 차입금, 자본금, 뭐 이런 계정들이 이 기업에 9월 달에 발생했다는 걸 우리가 한눈에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잔액이 얼마인지, 특히 잔액은 자산 비용은 배당금까지는 차변에 나오고, 대변 쪽에 잔액이 나오는 것은 부채 자본 수익이죠. 그 이유는 분기에서 대변이 증가인 것이 부채 자본 수익, 차변이 증가인 것이 자산 비용.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러한 분계 법칙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 그래 보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어려운 내용 하면, 이 수정 분계라는 건 뭐냐? 수정 전 시산표에 나오는 계정 중에 일부의 내용이 시간적 어떤 경과에 따라서 상황 변화가 발생했거나 또는 시간의 어떤 갭에 의해서 이걸 조정해야 될 이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어떤 계정을 따로 뽑아서 한 번 더 조정, 즉 그걸 우리 회계학에서는 수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정 분계를 하고, 분계에서만 당연히 또 정기해야 되죠. 그죠? 계정별로 잔액 정리를 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수정 분계 및 정기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면은 이제 뭘 또 만드느냐? 수정 후 시산표가 만들어질 수 있겠죠. 아까 수정 전은 수정 분계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수정 분계 정기했으니까 다시 잔액이 좀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수정 전 시산표에 이 수정 분계 내용을 반영하는 게 바로 수정 후 시산표입니다. 그리고 수정 후 시산표가 만들어지면 재무제표 작성은 아주 쉽게 이루어진다. 그걸 보여주는 슬라이드의 내용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수정 분계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상의 어떤 분계를 먼저 한번 해볼까요? 이 소모품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다시피 소모품이라는 것은 기업에서 이렇게 업무 목적으로 이렇게 갖고 있는 다양한 뭐 문방구류라든지 또는 복사지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또는 기타 등등 뭐 기업이 하루에도 뭐 없어졌다가 다시 채워 넣어야 되는 그러한 어떤 영업 또는 경영에 필요한 그런 어떤 대상들을 소모품이랍니다. 가정에서는 아마 뭐 매일매일 없어질 수 있는 뭐 그런 매일 정도는 아니지만 그죠? 휴지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뭐 상황에 따라서는 뭐 비누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일정 기간만 지나면 오래 쓸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1년씩 뭐 2년씩 그렇게 뭐 쓸 수 있는 게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소모품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 기업의 소모품은 원래 10만 원이었는데 앞에 아까 수정 전 시산표 기억나시죠? 거기 보면 소모품이 10만 원이었잖아요. 근데 재고 조사를 해보니까 3만 원, 즉 상황 변화가 생긴 거죠. 그럼 이 7만 원이 없어진 이 내용을 뭘로 기록하느냐? 이게 수정 분계죠. 소모품비라고 차변에 적고 대변에 소모품 이렇게 적으면 이게 무슨 뜻이냐? 기업이 갖고 있던 소모품이란 자산 중에 7만 원만큼 영업 또는 경영 또 우회됐던 비용으로 썼다는 거죠. 즉 없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차변에 비용 계정인 소모품비 적고 대변에는 자산 감소, 즉 자산 이름은 소모품이 되죠. 소모품. 그리고 금액은 얼마나 그렇습니까? 7만 원. 이렇게 적는 겁니다. 이렇게 적는 이 소모품비 차변에 대변에 소모품, 이게 바로 수정 분계라.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방 수정한 그 내용을 정기해 볼까요? 정기라는 것은 T 계정에 옮기는, 즉 계정별로 옮기는 작업이다 말씀드렸죠. 현재 이 분계상으로 보면 계정이 두 개가 눈에 띄죠. 그죠? 소모품과 소모품비. 그죠? 자, 첫 번째 소모품. 소모품은 자산 계정이고 처음 10만 원이 이제 차변 쪽에 잔액, 즉 자산이니까 잔액이 차변에 있었겠죠. 10만 원. 근데 금방 분계해 보니까 어느 쪽에 나왔습니까? 대변 쪽으로 소모품이 적힌 게, 즉 반대쪽에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 반대쪽, 즉 대변 쪽에 하사표 따라가 보면 대변에 있는 소모품이 T 계정에서도 그대로 소모품 T 계정 대변 오른편으로 옮겨간다. 그게 하살표의 표시 방식입니다. 자, 그래 되면 이 기업이 현재 갖고 있는 소모품의 잔액은 얼마죠? 3만 원 밖에 없는 거죠. 쉽게 계산이 된다. 벌써 T 계정을 우리가 이용할 줄 알면 계정별 잔액이 아주 쉽게 계산된다는 원리가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소모품비를 해볼까요? 소모품비는 앞에서는 없었죠. 이번 수정분기에 처음 등장했잖아요. 그럼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평상 잔액이 0입니다. 왼편 쪽 슬라이드를 보시면 소모품비가 처음에는 기록이 없죠. 그러다가 이제 수정분계를 통해서 7만 원이 등장했으니까 어느 쪽이죠? 차변 왼편이잖아요. 그럼 소모품비 T 계정 만들고 차변 쪽에 정가 7만 원 하살표 따라가 보시면 분계수도 차변이고
T 계정에서도 차변 쪽에 7만 원이 적힌다. 그래서 잔액이 얼마입니까? 송호풍비 7만 원. 그러한 어떤 원리로 전기가 된 거죠.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는 보통 수정붕괴 및 전기라고 합니다. 그럼 수정붕괴 유형이 이거 하나밖에 없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정붕괴가 이연 수정붕괴 유형이 있고 발생 수정붕괴 유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말이 좀 어렵죠. 이연이니 발생이니. 슬라이드가 나올 때마다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하고 지금은 짧게 그렇게 유형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2번 붕괴가 바로 발생형 수정 붕괴입니다. 차입금 이자가 발생했어요. 그런데 지급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회계 거래라 하면 현금이 반드시 나와야 된다고 이렇게 좀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자주 현금이 나오면 바로 회계 거래라고 이렇게 판정을 했었기 때문에. 그러나 현금이 안 나오더라도 이 이자라는 것이 자체가 비용 계정입니다. 즉 비용이 발생한 거죠. 그죠? 그래서 돈은 못 줬으니까 왜 됩니까? 그만큼 은행에 빚이 생기잖아요. 부채에 영향을 주잖아요. 제가 분명히 회계 거래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 5가지 중에 뭐든지 간에 영향을 미치면 회계 거래라고 했죠. 이 거래는 이자가 발생했고 이 이자가 아직 지급을 하지 못한 바로 부채인 미지급 이자가 되는 거죠. 자, 수정 붕괴해야 됩니다. 붕괴하셔야 된다는 뜻이죠. 그죠? 자, 9월 말에 이제 이런 이자 비용 발생 수정 붕괴를 하면 왜 됐냐? 일단 그 차변부터 할게요. 이자 비용, 즉 비용 계정이죠. 비용 계정에 발생한 차변 쪽에 적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차변에 이자 비용 2,000원 금액은 문제 있는 대로. 근데 대변이 중요합니다. 대변은 뭐라고 적으면 될까요? 위에 힌트가 있죠. 아직 지급하지 못했다. 기업이 매달 주는 이렇게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주는 비용을 못 주게 되면 미지급 급여 같으면 미지급 급여, 이자 비용 같으면 미지급 이자, 또 전기세 수도세 같으면 미지급 수도 광열비, 뭐 이렇게 또 임차료 같으면 매달 주는 월세 미지급 임차료, 이렇게 매달 주는 비용 중에 일부를 못 주는 경우 미지급 이런 명칭을 붙입니다. 이 예 같으면 이자니까 당연히 계정 이름이 미지급 이자 이래 되겠죠. 그죠? 자, 거꾸로 한번 해볼까요? 어떤 학생이 차변에 이자 비용 2,000원, 대변에 미지급 이자 2,000원을 갖고 와서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면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차입금 이자 2,000원이 발생했으나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 이 말이 바로 붕괴와 쌤쌤입니다. 지금은 이 서사적인 긴 말이 더 빨리 이해가 되겠지만 회계학을 오래 하시고 또 열심히 하시다 보면 위의 말이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는 이 규칙을 알고 붕괴 규칙, 그 다음 간단한 이 내용으로 벌써 위의 내용과 쌤쌤이 되는 결과가 나죠. 그렇다면 위에 같이 그렇게 서사적이고 길게 적지 않는다는 거죠. 정리가 안 되잖아요. 위에 것들은. 그죠? 내용은 전달이 되지만. 자, 정리해 봅시다. 전개해 봅시다. 붕괴상의 계정이 미지급 이자니 이자 비용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죠. 앞에 기억나시죠? 앞에 그 기록에 보면 이자 비용 그런 내용이 수정전 시산표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처음 나온 겁니다. 수정전 시산표에 없던 새로운 사건이 생긴 거죠. 그죠? 기말에 가서.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적었고, 이게 바로 수정 붕괴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붕괴했으면 전개해야 되잖아. 하나씩 만들면 되잖아요. 이자 비용 T 계정 하나, 미지급 이자 T 계정 하나. 자, 옮겨볼게요. T 계정에. 미지급 T 계정 어느 쪽에 옮겨야 됩니까? 미지급 이자 2,000원. 그거는 붕괴에 달린 거잖아요. 붕괴가 지금 대변 쪽에 미지급 이자가 적혔으니까 T 계정에도 오른편 쪽, T를 중심으로, 이 세로줄을 중심으로 오른편이 바로 대변이 되는 거예요. T 계정에서는 2,000원 그렇게 옮기면 됩니다. 하살표가 그래 따라가죠. 그죠? 붕괴하고 슬라이드 보시면 이자 비용은 어떻게 옮기면 됩니까? 역시 붕괴 법칙이잖아요. 붕괴에서 차변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차변 쪽으로 옮기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기표를 보고 누가 물어볼게요. 이 기업의 이자 비용 현재 잔액이 얼마입니까? 이자 비용은 비용 계정이고 차변이 바로 발생이잖아. 2,000원이네요. 그 다음에 이 기업이 갚아야 될 미지급 이자는 얼마예요? 미지급 이자는 부채라 그랬잖아요. 부채는 오른편이 증가잖아요. 그죠? 부채의 증가는 이렇게 빚이 늘어난 거죠. 미지급 이자가 얼마 늘어났어요? 2,000원. 붕괴로 이걸 만약에 표현해보라고 하면 왜 됩니까? 이 전기표를 주고. 그러면 그대로 또 역발상을 하시면 되죠. 이자 비용은 어쪽에 있어요? 전기에서. 왼편에 있잖아요. 미지급 이자는 T 계정에서 오른편에. 그럼 붕괴할 때도 그대로 이자 비용은 차변, 미지급 이자는 대변. 그렇게 적으면 돼요. 그러면 차변의 이자 비용, 대변의 미지급 이자를 전기했을 때 미지급 이자 대변에 이자 비용 차변에 전기가 됐죠. 그럼 거꾸로
정기표를 갖고 정기 T 계정을 갖고 분기하락해도 같은 개념으로 그대로 하시면 되죠. 그죠? 동일하다 이 뜻입니다. 자, 앞에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한 슬라이드로 정리해보면,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2기업을 1기라고 합시다. 보통 1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뭐 12달을 다 포함하는데, 이거는 가상의 예고, 또 학부 수준의 1학년 수준의 내용이다 보니 간단하게 그냥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1기, 뭐 한 연도로 보고, 위에 내용들을 다 정리해보면, 이자가 지금 현재 9월분 이자가 발생했죠. 발생은 했죠, 벌써. 근데 현금이 없어서 부채가 증가했죠. 미지급이자 그런 내용이죠. 그럼 분기로 표현하면 왜 됩니까? 차변의 이자 비용, 대변의 미지급이자 아까 배웠던 거죠. 또 소모품이 원래 10만원 있었는데 재고 조사해보니까 7만원이 없어졌잖아요. 그럼 소모품에서 빼야 되잖아요. 그럼 소모품이 자산인데 이것을 차감시킨다, 뺀다, 대변 쪽에 소모품 적으면 되죠. 7만원. 대신에 차변은 이 소모품이 바로 이 비용으로 사라진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소모품비, 뭐 여러분 집 같으면은 생활비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기업에. 그래서 소모품비 7만원 이래 적었습니다. 자, 이제는 수정후 시산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수정후 시산표의 작성 원리는 외우면 간단합니다. 수정 분기에 나온 내용을 반영한다는 말이 뭐냐? 수정 분기에 나오지 않는 계정은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현금이니 매출 채권이니 이 두 계정이 수정 분기에 방금 거기에 등장했습니까?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볼까요? 우리가 수정 분기에 나왔던 계정 이름은 소모품이니 소모품비니 이자 비용이니 미지급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면 현금 매출 채권은 수정 전 시산표 금액이나 현재 여러분이 보고 있는 수정 후 시산표 금액이나 동일합니다. 그러나 소모품은 다르죠. 수정 전에는 10만원이었어요. 앞에 이미 설명드렸죠. 근데 7만원이 대변에 날아가잖아요. 제거됐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현재 잔액은 얼마입니까? 3만원. 그걸 적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부채 계정이 나왔죠. 아까까지 미지급금, 차입금은 있었지만 미지급 이자는 없었어요. 수정 전 시산표. 그래서 새로운 어떤 부채 계정이 미지급 이자가 나왔죠. 당연히 잔액은 어느 쪽입니까? 부채잖아요. 부채 잔액은 어느 쪽에? 대변에 발생하죠. 정기표에서도 아까 우리가 미지급이자 대변 쪽에 2천원 옮겨놓은 거, 그걸 그대로 옮겨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본금 나온 적 없고, 배당금도 나온 적 없죠. 용역 매출 수정 분기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운반비, 급여 나온 적이 없죠. 새로운 비용 계정 하나 나왔죠. 소모품이 사라지면서 차변에 뭡니까? 소모품비, 차변에 나왔잖아요. 그럼 시산표에서도 차변이 적히시는 거예요. 7만원이. 자, 임차료 그대로고, 이자 비용 새로 나왔죠. 2천원. 역시 이자 비용은 어쪽입니까? 차변이죠. 왜? 비용 계정이니까. 자, 그래서 수정 분계를 다 반영해서 새로 정기까지 하고 마지막으로 수정 후 시산표를 만들어 보니까 금액이 아까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죠? 148만 2천원이라는 금액이 새로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된 거죠. 물론 양쪽의 분계가 같은 금액이 계속 나왔으니까 시산표 마지막에 차대변 금액도 같아야 되고, 그죠? 그럼 확인이 된 겁니다. 자, 여기서 바로 뭐 하나 손익계산서나 대차대조표를 만든다는 게 왜 쉽냐? 보다시피 수정 후 시산표에 자본금까지가 대차대조표 또는 재무상태표에 들어갈 내용이고, 배당금은 이건 자본명세서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에 들어가지 않고 이건 별개의 보고서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중심으로 배당금은 제외하고, 용역 매출 수익이고 나머지 다 비용이잖아요. 수익과 비용이 모이는 표가 무슨 표죠? 손익계산서잖아요. 그러다 보니 손익계산서에 그러한 표가, 그러한 내용이 들어간다. 그러다 보니 수정 후 시산표가 만들어지면 재무상태표 만드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미리 한번 학습을 했습니다. 또 뭐 7주차 넘어가면 아마 또 재무상태표만 갖고 또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손익계산서 작성을 뭐 했지만 또 설명하겠지만 높아시면 이왕 했으니까, 자, 손익계산서 당연히 수익에서 비용 당기순이익구조인데 수익은 대변 쪽 잔액, 수정 후 시산표 대변에 있었잖아요. 잔액, 그죠? 비용 계정은 다 차변이잖아요. 그리고 나면은 그 두 개의 차이가 뭡니까? 당기순이익이죠. 그죠? 수익에서 비용 빼면. 자, 그런 내용을 한눈에 보여주는 게 바로 손익계산서입니다. 대차대조표는 아까 현금부터 이렇게 쭉 나온다 그랬죠. 그죠? 자, 현금, 매출채권, 소모품은 차변의 잔액, 그죠? 미지급이자, 미지급 차입금, 자본금은 그 대변에. 그리고 금액이 안 맞죠. 당연하죠. 안 맞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이 자본 안에 있는 것 중에 이익잉여금, 즉 당기순이익이 전부 다 이 자본, 주주 몫으로 옵니다. 주주 거죠. 당연히 기업의 주인이 주주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까 계산했던 그 당기순이익,
그 당기 순이익 13만 8천 원이 바로 손익계산서에서 이 대차대조표, 이 자본금, 즉 자본난으로 넘어오는 거죠. 그런데 왜 답은 10만 8천 원이죠? 저 중에 일부를 주주에게 줬잖아요, 배당으로. 배당금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걸 빼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잉여로 남아있는 돈은 10만 8천 원. 이렇게 대차대조표가 완성됩니다. 자, 학생 여러분,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는 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또 다시 한번 다룰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은, 수정 후 시산표까지 여러분이 이해하는, 그 단계가 바로 학습의 제1차적 목표고, 그 다음에 혹시 이해가 좀 이렇게 쉽게 되는 학생은 그대로 대차대조표 작성 원리까지 이해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수정분계라는 것은 이 거래 기준거래라고 표현할게요. 뭐 1월부터 12월 30일까지 기준거래 여러가지 어떤 분계 내용들이 나오죠. 그런데 그런 분계 내용이 확정되지 못하고 이제 그 자체로 일단 먼저 적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연분계가 보통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적고 보는 거죠. 속된 말로. 그리고 나서 어떤 사건이 어느 정도 확정이 돼가면서 그걸 좀 정리하는 그런 식의 수정분계를 이연분계라고 합니다. 또 반대로 발생분계는 뭐냐? 사건 자체가 확정은 됐는데 뭐가 확정했느냐? 돈을 못 줬어요. 약간 미지급. 그런 식의 어떤 수정분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수정분계 유형은 이연분계와 이연 수정분계와 발생형 수정분계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앞에 그 미지급 이자가 가장 대표적인 발생 수정분계에 되고 소모품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소모품이 다 사라져 갖고 그걸 이제 발생했으니까 그런 사건이 정리하는 뭐 그렇게 소모품비 또는 미지급 이자 뭐 이러한 계정 이름이 나오는 것들을 전부 우리는 발생형 수정분계라고 크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수정분계의 유형은 크게 이연형 수정분계와 발생형 수정분계로 있습니다. 그럼 이연분계는 그 논리적으로 또는 이 회계학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현금이 먼저 들어와요. 근데 그 현금이 계약금 형태입니다. 선수 또는 선급 형태예요. 받는 쪽에서는 선수고 미리 받은 거고 주는 쪽에서는 선급 미리 준 거죠. 여러분 중에 일부 유학생들이 있겠죠. 그죠? 타지 학생 그렇게 대구가 아니라는 뜻이죠. 대구가 아닌 지역에서 유학 오는 학생들이 대부분이 주거 형태가 뭐 기숙사도 있겠지만 뭐 기숙사도 같은 개념이니까 뭐 기숙사로 할게요. 기숙사에 들어갈 때 이제 6개월치를 미리 내잖아요. 그러면 계명대학교 입장에서는 선수 6개월치를 미리 받았으니까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6개월치를 아직 지나지도 않은 미리 줬으니까 선급, 원룸 같은 것도 같은 개념. 그런 식으로 이게 돈이 미리 오고 갔지만 실제 기간은 뒤에 발생하는 거죠. 그죠? 먼저 돈을 주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한 달, 두 달 뭐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그런 어떤 사건들을 우리는 이연 사건, 그리고 그런 사건들을 잘 조정하기 위해서 하는 분계, 수정 분계를 이연 수정 분계라고 합니다. 발생 수정 분계는 반대죠. 그죠? 현금은 오고 가지 않았지만 중요 사건 자체가 이미 발생했어요. 이자 주는 날이 그렇죠. 그죠? 이자를 안 줬다. 현금으로. 그렇다고 이자를 안 줘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기업 입장에서는 빚이 생긴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현금이 오고 가지 않았지만 이 중요 사건인 이자 주는 날이 됐다는 거죠. 이자 주는 날. 굉장히 중요한 날이잖아요. 그죠? 채무잖아, 채권자는. 그래서 그런 어떤 발생 붕괴는 미지급이라는 말이 나오고 나중에 돈 주면 이제 그게 사라지겠죠. 그런 식으로 수정 붕괴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수정 붕괴 유형은 크게 이연 수정 붕괴와 발생 수정 붕괴가 있고 아마 오늘부터 여러분이 이제 4주차 두 번째 수업부터 5주차 뭐 길게는 6주차 뭐까지 이 수정 붕괴를 배우는데 여러분이 배우는 앞으로 배우는 모든 수정 붕괴는 크게 보면은 이연형 수정 붕괴거나 발생형 수정 붕괴다. 뭐 그래 이해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수정 붕괴를 잘 하기 위한 단계는 크게 3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1단계 원시 붕괴. 여기서 말하는 원시는 최초 붕괴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최초 붕괴. 일단 거래 자체가 먼저 일단 발생합니다. 수정 안 된.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거나 또는 내용의 변화라든지 또는 뭐 기간의 변화 또는 뭐 조정할 내용들의 어떤 첨가 그런 변화가 2단계에 발생합니다. 그럼 3단계에서 그런 변화를 바로 수정 붕괴를 통해서 표시해 주는 거죠. 그게 바로 수정 붕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선수금 수정 붕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수금 수정 붕괴는 여러분에게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여러분이 이제 계명대학에 만약에 이 기숙사비를 6개월치를 미리 납부했다. 그러면 계명대 입장에서 바로 미리 받은 돈이 되죠. 여러분한테 6개월이 안 지났지만. 그래서 계명대 입장에서 뭐라 부르냐? 이 미리 받은 돈을 선수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이 원룸에 만약에 이제 계약을 하고 들어갔다. 보통 원룸이 단위가 몇 개월 단위로 이제 계약이 이루어지는지는 제가 저도 뭐 1년 정도로 생각은 하는데 뭐 요새 상황 변화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1년 단위로 한다면 1년 단위의 어떤 월세를 이 원룸 집주인분에게 여러분이 미리 주죠. 그럼 집주인 입장에서 여러분한테 이 돈을 미리 받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집주인 입장에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또는 계명대학교 입장에서. 자, 성일 상사로부터 세탁 용역 대금, 뭐 계명 주식회사라고 칩시다. 이 세탁소인데 이 계명 주식회사입니다. 우리가 지금 세탁 일을 해주고 돈을 버는 회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성일 상사라고 이제 성서공단에 있는 회사로부터 이 세탁 용역을 의뢰받으면서 미리 선수금, 계약금을 5만원 받았어요. 미리 또는 뭐 선수금을 미리 받았습니다. 돈을 일시불로. 그래 되면은 이 계명 세탁 용역 회사는 어떻게 붕괴하느냐? 5만원의 돈이 들어왔죠. 미리 받다. 뭐 미리 받든 어떻게 받든지 간에 이 5만원은 현금은 들어오는 돈이죠. 받았으니까. 그러면 현금은 자산 계정인데 자산의 증가, 돈이 들어온다. 어느 쪽에 적죠? 이 너무나 뭐 우리 많이 해본 거잖아요. 정답은 차변에 왼편에 적죠. 현금 5만원이라고. 그러나 이 돈은 미리 받은 돈이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적죠? 이 돈이 만약에 주주가 준 돈이면 대변이 뭐가 돼야 됩니까? 연습입니다. 자, 퀴즈. 대변은 자본금이죠. 만약에 은행에서 빌린 돈이면 대변이 차입금이죠. 일해서 번 돈이면요. 대변이 용역 매출이죠. 근데 이거는 세 가지 다가 아니잖아요. 미리 받은 돈이잖아요. 계약을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뭐라 부르냐? 이 돈은 이 계명 세탁 회사의 돈이 아니다. 즉 다시 말해서 언제든지 이 계약이 뭐 이렇게 없어지거나 취소되면 돌려줘야 될 돈이잖아요. 여러분한테 또는 성일 상사한테 집주인이 또는 계명대가. 그러다 보니까 대변이 뭐가 되느냐? 선수금이라는 부채 계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대변에 선수금 5만원 이런 내용이 적힌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게 최초 붕괴입니다. 시간이 쭉 지났어요. 한 달이 지나고 나서 어떤 변화가 있었나? 이 계명 세탁 용역이 드디어 금액으로 10,000원어치 정도의 세탁 업무를 해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되냐? 이제 10,000원은 내 거잖아요. 여기서 내라는 것은 계명 세탁에서 일해줬으니까. 그럼 대변에 용역 매출 10,000원을 적어야 됩니다. 용역 매출이 발생한 거죠. 그리고 차변에는 뭐가 사라지느냐? 돈은 미리 받았잖아요. 현금 적으면 안 되죠. 여기서 많이 헷갈려 합니다. 돈은 이미 9월 1일 날 적었고, 그럼 뭐를 없애면 됩니까? 내가 선수금이 빚이라 그랬잖아요. 계명 세탁에서 5만원. 근데 지금은 이 빚이 5만원이 아니잖아요. 10,000원은 내게 되고 일을 해줘 버렸으니까. 그러면 대변에 있는 선수금 중에 10,000원을 줄인다. 대변이 선수금이 부채인데 부채의 감소는 어느 쪽에 적지요? 차변에. 같은 이름을 적어야 감소하죠. 그죠? 서로 연결이 되니까. 그럼 차변에 뭐라고 적어요? 선수금이라고 적고 10,000원. 여기서 돌발 퀴즈. 9월 30일 기준으로 이 기업의 선수금 잔액은 얼마입니까? 그 질문은 T 계정을 만들라는 거죠. 선수금 적고 T자로 끊고 지금 처음에는 어느 쪽에 나왔어요? 오른편 5만원, 금방은 왼편 만원, 차이 나는 금액 4만원. 그럼 아직도 남아있는 선수금은 얼마? 4만원. 그런 뜻입니다. 마무리할게요. 자, 이 기업이 이제 9월 30일 이후에 나머지 용역을 다 해줬어요. 계명주식에서. 그러면 붕괴가 왜 됩니까? 똑같이요. 앞에 붕괴하고. 단 금액만 다르죠. 남은 거 다 적으면 되죠. 차변의 선수금 4만원, 대변의 용역 매출 4만원. 그래서 붕괴가 또 재밌고 쉬운 겁니다. 효율적이죠. 하나를 이해해버리면 나머지는 금액 차이잖아요. 처음에 10,000원은 10,000원이니까 10,000원 적었고 차변에. 지금은 나머지 다 해줬다니까 4만원. 결국은 이제 뭐 붕괴를 한번 이해해버리면 금액만 그때그때 이렇게 적어주면 되죠. 그죠? 실현될 때마다. 자, 이렇게 현금을 미리 받고 나중에 일이 완성되는 이러한 어떤 그 형태의 수정 붕괴를 우리는 뭐라 부른다? 이연. 즉 현금은 먼저 들어오는데 마무리는 나중에 이연, 지연. 뭐 나중에 정리된다. 그런 뜻에서 이연 수정 붕괴.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연 수정 붕괴 하나가 바로 선수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수정분계가 뭐 다양할 수는 있는데 우리 1학년 학생들 기준으로 본다면 아까 배웠던 그 소모품비 또 미지급이자 지급 나오는 선수금 이런 내용 정도만 수정분계할 수 있어도 이번 학기에 여러분의 학습 목표는 100% 달성이 된다 뭐 이래도 뭐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금방 했던 그 분계를 전기로 옮겨 볼게요. 이 왼편 중앙에 파란 박스로 되어 있는 슬라이드에 보면 금방 했던 분계가 다시 한번 나오죠. 차변의 선수금, 대변의 용역 매출. 이 만원이 왜 되느냐? 최초 분계부터 전개해 볼게요. 최초의 선수금이 차변의 현금, 대변의 선수금. 그래서 A-1, 최초의 분계를 A-1이라고 표현할게요. A-1의 최초의 분계에서 선수금이 대변 쪽 5만원 부채로 잡혔죠. 그 당시에 일을 한 개도 한 번도 안 해주고 돈을 받았으니까 이 모든 5만원이 다 빚이었어요. 부채다 이 말입니다. 개명 세탁에서. 그런데 이 회사가 중간에 한 만원어치 정도 일을 해줬다. 그래서 분계가 왜 됩니까? 일을 해줬으니까 이제 선수금이 없어지죠. 그죠? 빚이 없어지죠. 만원만큼. 차변에 선수금 만원 적고 반대쪽에 원래 대변에 있었잖아요. 그죠? 선수금이 부채니까. 차변에 선수금 적는 순간에 선수금 만원은 이제 없다. 빚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일을 해줬다는 뜻은 뭐라고 적으면 됩니까? 왜 없어진 거예요? 일해줘서 없어졌죠. 그러다 보니 우리 회계학에서는 일해줬다, 돈 벌었다, 뭐 이런 말 뭐라고 표현한다? 용역 매출. 자, 용역 매출 만원이라고 이래 적습니다. 이걸 전기로 옮겨 볼게요. 자, 선수금 T 계정 이미 있죠. 그죠? 대변 쪽에 5만원 적힌 거. 어느 쪽에 적을까요? 확률은 반입니다. 왼편, 오른편. 그건 분계에 달렸죠. 금방 분계 차변의 선수금이었죠. 그러면 전기할 때도 선수금 왼편, 그렇죠. 차변에 적어야 되죠. A-2라고 할게요. 수정 분계를. 금액은 만원. 그 다음에 용역 매출은 분계에서 어느 쪽에 나왔어요? 대변. 이건 없었죠. 원시 분계. 그 새로 하나 만든다고 칩시다. 하나 만들었어요. 용역 매출, 그리고 밑에는 T 모양. 자, 어느 쪽에 옮길까요? 분계에 달린 거죠.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분계에서 어느 쪽에 나왔습니까? 대변. 그래서 대변 쪽에 만원이라고 적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돌발 퀴즈. 선수금 앞으로 일해주고 다 이렇게 없애야 될 선수금이 얼마입니까? 그건 전기표 보면 바로 나오죠. 왼편이 만원, 오른편이 5만원. 선수금은 부채인데 오른편이 빚이 증가잖아요. 5만원. 또 선수금은 부채인데 왼편은 감소잖아요. 5만원 증가했다. 만원 사라졌으니까 아직도 선수금 부채가 얼마 남았어요? 4만원. 그게 정답입니다. 이번에는 다른 방법으로 한번 해볼까요? 앞에 방법을 방법 1, 이번에 방법을 방법 2라고 합니다. 자, 이 앞에 방법만 이해해도 돼요. 그러면 방법 B는 뭐냐? 서울 가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인 거는 제 생각에는 뭐 제만 그런지 모르는데 기차를 타고 가는 게 뭐 방법 A.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고속버스나 비행기도 가능하잖아요. 왜든 서울에 도착하잖아요. 그게 방법 B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똑같이 서울에 가는데 이 중간 과정이 약간 차이가 있는 뭐 운송 수단을 다르게. 그러면 이 선수금 분계의 방법 B라고 지금 슬라이드에 있는 것은 앞에 나오는 방법 A와 결과는 똑같아요. 근데 이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죠? 서울에 도착하는 결과는 똑같은데. 자, 볼까요? 방법 B로 하면 왜 되느냐? 차변에 현금은 동일하게 적고 5만원 받았어요. 대변에 바로 이걸 용역 매출, 일해준 걸로 이렇게 바로 적어버립니다. 결국은 이 돈은 일해주면 용역 매출 되잖아요. 그죠? 아까 수정 분계할 때, 차변에 선수금, 대변에 용역 매출. 근데 이 5만원을 받자마자 그냥 용역 매출, 원룸의 집주인이라 본다면 이걸 자기 이제 소득으로 바로 잡아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한 달.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수정 분계하느냐. 사실은 가만 들다 보니까 이 5만원이 다 내 건 아니죠. 뭐 방에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에게 돌려주죠. 방에 뭐 이렇게 곰팡이가 있다든지 또는 방에 너무 이렇게 환경이 안 좋다. 그러면 원래 집주인분이 말씀하셨던 내용하고 다르니까 돈을 돌려받고 여러분이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한 달, 근데 집주인 입장에서는 한 달은 이미 지났다. 그럼 한 달치는 안 주잖아. 그럼 우회 하느냐. 처음에 집주인이 5만원 받았을 때는 다 자기 소득, 임대료다. 또는 자기가 벌은 돈이다. 이렇게 적어 놓고 차변에 현금, 대변에 용역 매출. 그러니까 한 달 지난 뒤에는 바르게 적는 거죠. 이 용역 매출 5만원 중에서 진짜 자기 몫은 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한 달이 지났으니까. 5달이라 치고. 그래서 차변에 용역 매출 4만원 적고, 대변에 이제 뭐라고 적느냐? 이 모든 4만원이 뭡니까? 미리 받은 돈이잖아요. 그죠? 만원 빼고는 다 집주인 입장에서. 그래서 선수금 4만원. 이때 이제 선수금이 처음 나오는 거죠. 그러면 방법 A는 처음부터 선수금이라고 적었고요.
원시 붕괴가. 방법 B는 처음에는 용역 매출이라고 적었는데 나중에 이제 바르게 적는 거죠. 자,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이 선수금을 적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둘 중에 방법 A만 이해해도 돼요. 그러나 방법 B를 이해하면서 또 붕괴의 어떤 다양성을 이해한다는 측면에서는 또 이해가 필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1차적 목표는 방법 A까지 이해한 학생들은 이해가 됐다고 보시면 되고, 방법 B를 이제 이해하려고 좀 노력해 주시고, 또 방법 B까지 이해하시면 좀 더 넓게 붕괴를 이해할 수 있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자, 금방 했던 그 내용을 한번 전개해 볼까요? 붕괴에서 무조건 전개해야 되죠. 그죠? 뭐 습관적으로 그래 해야 됩니다. 금방 앞에 보니까 차변의 현금, 대변의 용역 매출, 원시 붕괴 그래 됐죠. 그럼 용역 매출 대변에 나왔잖아요. 그럼 전개할 때도 왜 해야 됩니까? 당연히 대변에 B-1이라고 할게요. 이번엔 두 번째 방법이니까 B, 영어에 A 다음에 있는 B, 다시 1, 다시 1이니까 원시 붕괴 5만원. 이래 적었다 이 말입니다. 최초 붕괴에서 적고 이걸 전기로 옮긴 거예요. 근데 수정 붕괴, 우리 알잖아요. 이 중에 만원만 내 거고 나머지 4만원은 선수금이잖아요. 그럼 수정 붕괴 왜 하면 됩니까? 차변에 용역 매출 적어갖고 없애고, 대변에 선수금 살려야 되겠죠. 선수금이 이제 선수금이라는 말은 해야 되겠죠. 5만원 다 내 거 아니다. 처음에 원시 붕괴에서는 5만원을 다 용역 매출로 성급하게 잡았는데 한 달 지나고 감아보니까 만원만 내 거다. 한 달 지났으니까 그런 뜻입니다. 자, 전개해 볼까요? 용역 매출 수정 붕괴에서 어느 쪽에 나왔습니까? 차변에 나왔죠. 그러면 원래는 5만원이 B-1이 대변에 있었는데 이번에 수정 붕괴에서는 차변에 나왔으니까 차변에 옮기면 되죠. 그대로 왼편에 B-2 4만원 수정 붕괴니까요. 그죠? 그 다음에 선수금은 어느 쪽에 나왔어요? 대변이죠. 그럼 선수금 하나 만들어 갖고 T계정 대변 쪽에 옮기면 됩니다. B-2 4만원.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수정 붕괴와 전기까지 마무리되고, 이 방법이 바로 선수금 수정 붕괴 방식 두 번째 방식이라고 부르는 방법 2라고 그렇게 명칭을 하겠습니다. 아니면 방법 B, 방법 2. 방법 A와 방법 B 결과가 동일하다. 기차를 타고 가나 비행기를 타고 가나 서울에 도착한다는 측면에서는 동일하다. 제가 말씀드렸죠. 자, 방법 A 한번 볼게요. 방법 A는 처음에 선수금이라고 적고 조정하는 방법이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선수금 A-1이 최초 붕괴죠. 5만원. 그리고 이 중에서 이제 내가 실제로 실현, 일해주고 이제 빼나가는 거죠. 그래서 한 달 지나고 만원을 뺐잖아요. 뺏는다는 말은 선수금이 대변에 있는 것이 사라진다는 뜻이니까 차변에 만원. 그래서 남아있는 선수금이 얼마입니까? 4만원이죠. 잔액이 4만원. 맞죠? 5만원 빼기 만원. 돈이니까 큰 금액에서 작은 금액을 빼야 돼. 선수금 4만원 기억하세요. 그리고 용역 매출은 얼마입니까? 선수금 만원 빠진 게 바로 내 이제 수익이 됐잖아요. 내 실수익. 그래서 용역 매출 만원 기억하십시오. 방법 B 비교해 보겠습니다. 선수금 얼마입니까? 바로 앞에 했잖아요. 4만원 했잖아요. 원래는 용역 매출 5만원 잡았다가 감아보니까 5만원 다 내 거 아니다. 4만원은 아직 내 거 아니다. 그래서 선수금 대변에 4만원 줬고 차변에 용역 매출 4만원 날리는 그 붕괴 방금 했잖아요. 그럼 선수금 수정 붕괴 대변 쪽에 얼마 나왔습니까? 아까 4만원 나왔잖아요. 그러면 위에 5만원 빼기 만원 4만원 지금 바로요 4만원 그러면 똑같잖아요. 그 다음 용역 매출 한번 볼게요. 위에 만원이죠. 잘 보세요. 기업이 B 방법을 했다 하면 처음에 5만원 적었다가 4만원 날렸죠. 내 거 아니라고 선수금으로 잡았잖아요. 그럼 차변에 나왔잖아요. 그러면 5만원 빼기 4만원 하면 얼마입니까? 만원이잖아요. 위하고 똑같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방법이 똑같다는 증명은 뭘로 하느냐? 선수금이 4만원이 되면 잔액이 또 용역 매출은 만원이 되면은 똑같은 결과예요. 아직도 내가 내게 아닌 게 4만원 있고 내게 만원. 이게 방법 A로 하나 방법 B로 하나 똑같이 4만원 만원이 나오면 동일한 방법이라는 증명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방법 A와 방법 B는 위에 것은 기차를 타고 가는 방법이고 밑에 거는 비행기를 타고 가는 방법이지만 둘 다 서울에 도착한다는 거. 즉 서울에 있는 대표적 건물 롯데 100몇 층짜리 빌딩이나 아니면 63층 또는 한강 무엇이든 간에 서울에 존재하는 것이 보이면은 우리가 서울에 도착한 거잖아요. 그죠? 그럼 선수금이 현재 얼마가 되면 됩니까? 이 예선 4만원이잖아요. 남아있는 게 만원만 실현되고 용역 매출은 얼마입니까? 4만원이 남아있다는 말은 선수금이 만원밖에 실현이 안 됐잖아요. 만원. 그래서 방법 A로 해도 선수금 4만원, 용역 매출 만원. 방법 B로 해도 바로 선수금 4만원, 용역 매출 만원. 그래서 어느 게 이제 한 번 더 거쳐가느냐 차이일 뿐이지 두 개 방법이 동일한 방법이다. 그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